그래서 팔품사 수업 진행할게, 얘들아. 제발 복습 좀 열심히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진짜 몇 번 찍는지 모르겠다. 계속 찍고 계속 찍고 계속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잘 들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팔품사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전, 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8가지의 애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명대동형, 부전접감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 그래서 여기 명대동형 부분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전접감이라는 건 문장 성분의 역할을 못 해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분에 문장 성분이 뭔지 한 번만 체크를 해고 갑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애가 결국에 문장 성분, 문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잘 알아두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사와 관련된 거 설명드리면 이름과 관련된 거, 우리의 사물이나 사람이나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역할, 문장 안에서의 역할, 이게 제일 중요해, 얘들아. 결국에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주어는 뭐뭐 하는 뭐 은는 이가와 관련된 거 있잖아, 그치? 은는 이가와 관련된 뒷부분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뭐 을를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보어라는 거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각각의 해석법을 잘 알아두고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 한 구나 한 절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봐봅시다. 명사구와 명사절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로 명사구와 관련된 거 한번 봅시다. 명사구는 동명사 문장 안에서 결국에 동사에 ing 붙인 애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 아니면 분사구문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다라는 이 동명사를 먼저 보겠다. 이 동명사 뒷부분에는 뭐 뒷부분에 준동사와 관련된 부분 설명하겠지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질과 기질과 관련된 거와 관련된 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뭐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해석이 될 거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법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는 결국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오고 걔 자체가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될 거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결국에 밑에 있는 부분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와 관련돼서 이것도 명사구로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의문사의 해석을 넣으시면서 의문사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문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구문독해나 아니면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 명사 플러스 형용사는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라는 거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도 하나의 명사구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소녀, 이런 느낌으로 맛있는 무언가 뭐 이런 느낌으로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 자체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하나의 명사로 바라보자. 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앞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그 뒷부분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명사 원어브 명사 투라고 나와 있는데 명사 원어브 명사 투는 명사 투의 명사 원으로 해석을 해주면 잘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잘 해석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명사 원 오브 명사 투가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명사 원의 수일치를 시킨다라는 거 잊지 말고 명사 구는 여기 정도까지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단 하나의 명사만이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명사, 투부정사, 결국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명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얘네 세 개를 잘 알아두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명사절과 관련된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결국에 우리 명사절은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if와 whether이라는 애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 if라는 애는 조건절이나 가정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얘네들 중에서도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뭐인지 아닌지의 if의 명사절은요 무조건 웬만하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근데 주어 역할은 못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whether와 관련된 거 뭐뭐인지 아닌지는 결국에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결국에 if랑 whether 자체가 뒤에 문장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if부터 whether까지가 하나의 문장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와 있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대시의 특징은요.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까지를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주어 목적어 보어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근데 대신에 이 명사절 접속사 대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요. 생략을 자주 때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부분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 주어는 이 문장을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관계대명사 what 부분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대신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한 대신에요. 결국에 관계대명사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면 앞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까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가 통틀어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위에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도 마찬가지, whether도 마찬가지, if는 목적어 역할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나중에 문법적인 부분에서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간접의문문 의문사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결국에 의 플러스 주 플러스 동으로 의주동으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어순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I don't know who I am 결국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쌤도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뭐하고 살아야 될까?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너네랑 이렇게 싸우면서 지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대명사와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 있는 그대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할 건데 우리는 이 대명사 중에서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이런 애들을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당연히 인칭에 따라서 단수, 복수에 따라서 하나하나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 대명사냐 중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조금 잘 봐야 된다. 주격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주격이라고 말을 해주겠지. 나는, 우리는, 너는, 그들은,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 있는 이가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뭐뭐의라는 해석의 소유격은요. 뒷부분에 무조건 명사를 달고 나올 겁니다. 이 명사를 달고 나오는 소유격
자체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라는 건 당연히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에서 쓰이는 애들을 바로 목적격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me, us, you, them, him, her, it과 관련된 거는 뭐 그를, 나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라는 해석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제기대명사와 관련된 거는 제기대명사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많이 써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떤 명사를 강조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기대명사를 쓸 때가 있거든. 그거는 결국에 강조용법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self, 뭐뭐 selves와 관련된 거 관련된 표현들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지시대명사 this, these, that, those를 이것들, 저것들 이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제발요, 얘들아. 이것이 뭐를 받아주는지, 이것들이 뭐를 받아주는지 앞에 있는 부분에 명사를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단어나 구나 문장을 받아주게 될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땡겨 오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 인칭대명사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그것, 아니면 그들, 그것들 이렇게 했을 때 이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에 어떤 그것인지 어떤 그것들이고 어떤 그들인지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면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앞뒤의 내용 자체가 문장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지문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명사 같은 것들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결국에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동사 파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동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주어의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올 건데, 뭐 이 사이에 자잘구리한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괄호치고 주어 동사를 잘 잡으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사는 we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석은 뭐뭐 다로 끝나는 애들을 바로 우리가 동사라고 하겠죠. 종류는 원래는 세 가지예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너네가 알고 있는 am, is, was, were 비동사와 관련된 거고 조동사는 뭐 can, 뭐 1차 조동사로서 뭐 have pp를 만들어줄 때 have, 뭐 should, ought, must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can, may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동사라 하면서 그 조동사가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다 일반 동사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역 지각 동사는 따로 빼놨다와 관련된 거 이거는 오형식 동사인데 약간 예외적인 파트가 있어서 너네가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당연히 문장 안에서 동사의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 뒷부분에 있는 거 동사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동사에 따른 문장의 형식이라는 프린트를 잘 봐주면서 뒷부분, 동사가 나온 시점 뒷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기만 한다면 독해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각각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고 정말 중요해. 근데 동사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동사구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구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하나의 동사로 봐주자 비동사 플러스 ing 하나의 동사로 봐주자 비동사 플러스 ing는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우리가 수동태라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사로 봐주자. 그 다음에 have pp, has pp, had pp와 관련된 완료 시제와 관련된 게 여기 있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사로 봐주자. 그 다음에 이 동사 원형에 따라서 뒤에 기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선 여기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기질이 나올 거고 비동사 플러스 pp도 마찬가지로 요 놈에 따라서 이 동사에 따라서 기질이 나올 거고 마지막에 pp와 관련된 거 have pp도 마찬가지 이 pp 부분에서 결국에 뒷부분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이 동사를 보고 이 pp의 동사를 보고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제대로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준동사가 정말 너무너무 그냥 중요해요, 얘들아. 잘 들어, 얘들아.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준한다라는 거야. 동사에 준한다라는 게 결국에 동사의 기질, 성질, 능력 뭐 이런 느낌이야. 이 동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성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동사라고 체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동사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는 뒷부분에서 형용사 파트에서 배울 건데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여서 결국에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은 다 결국에 누구를 가지고 만들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고, 근데 대신에 이 투부정사 아까 봤었는데 명사구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구에서도 볼 거고 부사구에서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명사 파트에서 보고 왔었죠. 명사구에서 분사, 결국에 우리가 현재 완료, 아니 뭐래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 관련된 거 그거 다 형용사 구에서 볼 거다. 그러면은 얘는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돼버린 거죠. 얘는 결국에 명사가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가 돼버린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뭐는 아니다라는 거, 결국에 동사는 절대 아니다라는 게 또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제발 연결 지으면서 문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저는요. 근데 대신에 이 동사에 따라서 이런 동사, 투부정사의 동사, 동명사의 동사, 분사의 동사에 따라서 결국에 각각의 기질들이 뒷부분에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have라는 가지다라는 동사를 본다면 having dinner 이런 것처럼요. 저녁을 먹는 거 아니면은 having a girlfriend 뭐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 having만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뭐뭐를 가지다라는 have는 뭐뭐를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 동사 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준동사로 쓰였을 때도, 준동사로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이 기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뭐를이라는 목적어라는 기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를 하나의 동명사로 봐주는 거 우리는. 알겠죠? 계속 지워지네. 미치겠다. 그래서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준동사와 관련된 거 설명 마무리 됐습니다. 제발 준동사는 많은 예문을 통해서 너네가 기질도 찾아보고 아 얘가 준동사니까 우리가 절대로 동사로 체크를 하지 말자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면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파트 형용사 파트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결국에 우리가 문장 성분이 되는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알면은 너네가 절반의 절반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는요 결국에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밑에 있는 부사와 결국에 잘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걸 꼭 알고 가시고 형용사냐 부사냐와 관련된 거는 문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용사는요 뭐뭐한, 뭐뭐하는, 뭐뭐스러운, 뭐뭐의와 관련된 해석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뭐뭐인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뭐 니은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단어 중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단어만 따로 너네가 외워줄 때 있잖아. positive라는 애가 나왔다면 이거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부분에 긍정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되지. 아니면 긍정적 이다라고 쓰면 될까?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는 품사까지 꼭 필수적으로 같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형용사와 관련된 파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문장 안에서 보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어라는 게 결국에 보충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식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뭐 얘가 보어의 역할을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어떨 때는 주격 보어, 어떨 때는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주어라는 건 당연히 명사가 해주는 거고 목적어라는 것도 당연히 명사가 해주는 거니까요. 그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줄 때 문장 안에서 보어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명사를 수식해 준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like 어, 그런 아니다. 뭘로 할까? I like pretty girl로 하자. 그냥 새벽이라 예문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가장 간단한 걸로 봅시다. 나는요, 좋아합니다. 예쁜 소녀를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될 때요. 결국에 이 pretty라는 것 자체가 뭔가의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제가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단어적인 측면 하나 가지고 가신다면 명사 플러스 li가 형용사다. 그러면 결국에 lovely 같은 거 있잖아요. love라는 사랑이라는 거에다가 li 붙여서 lovely 사랑스러운 아니면은 뭐 friendly 같은 것들 friendly 친구에다가 li 붙여서 친근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접미사, 접두사 파트 할 때 배울 거다.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뭐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에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요. 하나 싹 지우고 가자. 명사처럼 결국에 이런 구와 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형용사 구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정말 중요한 파트가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라는 건 명사적 용법도 해줄 수 있지만 형용사적 용법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플러스 li가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할, 뭐뭐 하는이라는 해석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해줬었는데 way와 관련된 거 아니면은 ability,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사들이 있으면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 이 자체를 뭐뭐 할, 뭐뭐 하는이라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분사의 별표를 너무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맨날 나와요. 그냥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은 내신 문제든 맨날 나오는 게 이 분사입니다. 분사가 뭐라 했어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ed를 붙여가지고 형용사가 된 거 자체를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여기에다가 능동, 수동 이런 건 잘 쓰는데 왜 뒷부분에 현재, 과거 이런 걸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결국에 현재 분사부터 먼저 보자면 현재 분사는 결국에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고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는 해석이 될 거야. 이 놈 자체가 행위를 한다라는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해석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동사 구에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라고 봤었잖아. 이 ing가 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와 합쳐져서 진행형을 만들어준다,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과거분사도 마찬가지 동사의 ed 형태라는 건 결국에 pp 형태가 되겠죠. 이 동사의 ed 형태도 마찬가지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이라는 수동의 느낌과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완료라는 거는 윗부분에서 봤잖아. have pp와 관련된 거, has pp와 관련된 거. 이거를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have라는 애와 pp라는 애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완료 시제를 만들었다. 이 pp라는 애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다? 완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라는 걸 이해만 해줄 수 있으면, 연결만 해줄 수 있으면 이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제발 이해합시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너네가 알고 있는 이 능동과 수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현재 분사가 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과거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어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는데 결국에 ing를 썼다라는 거 현재 분사를 썼다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명사 아니면은 주어나 목적어 자체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가 될 거고
PP를 썼다라는 거는 결국에 명사나 수식받는 명사나 아니면은 주어나 목적어 자체가 동작을 당하게 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수동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수동의 PP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동사 그 파트에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보고 왔잖아. 이 PP가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랑 합쳐져서 수동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형용사절, 이거는 진짜 별표를 몇 개를 쳐도 진짜 아깝지가 않은데 왜 지워지니?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결국에 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문장 성분의 역할은 못한다. 문장 성분은 아니다. 괄호 쳐라.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아니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이런 애들 때문에 문장이 조금 많이 길어질 거야. 근데 그 문장이 길어지는 와중에도 너네가 구조를 잡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너무나도 너네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 약간만 지우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명사를 수식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의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라는 건 결국에 관계사의,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뜻이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 뒷부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괄호를 쳐줄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부분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자면 관계대명사 뒷부분에는요, 이 who's를 제외하고요. 파란 색깔로 체크할게요. who's를 제외하고 이 whom, who, which, that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뒷문장 불완전하게 나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who's와 관련된 거는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와 관련된 것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뒷부분 무조건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칠 겁니다. 이 불완전한 문장까지 괄호를 칠 겁니다. 이 완전한 문장까지 제발 where, when, why, how만 괄호 치지 마세요. 제발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뒷부분에 있는 문장 하는, 여기도 그냥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그리고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선행사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뭐 직독직해 할 때 그런데 그 선행사는 그 선행사를 뭐 이런 식으로 그 선행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지만 일단은 뭐뭐 하는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봐봐요. 여기에 있는 절이라고 나온 게 결국에 뒷부분에 불완전한 문장이나 완전한 문장, 이런 문장을 가지고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용사 절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문장 성물이 되는 애들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만 다시 한번 뭐 살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보자면 준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준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준동사.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해석법,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 what 이 정도는 정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구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형용사절 무조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발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화이팅 합시다.